다음은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공론화위원께도 질의는 했습니다만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었는데요. 첫째 설문 13%에 50, 12%에 40 들었을 때 이런 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당연히 13에 50이 많이 나올 거다. 1%를 더 내고 소득 대출이 10% 올라가는 걸 선호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느냐. 이론적으로 42가 돼야 될 것이 50이 되는지를 알고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. 다음은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 질의 하실랍니까? 예. 제가 먼저 하고 하실랍니까? 예. 추가 질의 필요하면 다 하실 수 있지. 예. 예. 그 방금 유경준 의원 질의한 점과 관련해서인데요. 처음부터 논란이 이 지표를 넣지 말자 해서 빠졌다면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. 그런데 이게 틀린 데이터여서 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채로 맞는 데이터인데 인쇄까지 해서 보냈다가 다시 그 부분을 빼고 보낸 거의 동기는 이 순수성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체가. 왜냐하면 틀린 정보가 아니잖아요, 이게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그거를 새로 인쇄까지 해서 빼고 보낼 정도라면 왜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설명이 저는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. 않은 것 같고 제 소감만 말씀드린 거고 우리 김춘석 직책이 뭐로 돼 있나요? 예, 부문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. 제가 공론화위원께도 질의는 했습니다만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었는데요. 저는 첫째 설문 13%에 50, 12%에 40 들었을 때 이런 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첫째. 왜냐하면 당연히 13에 50이 많이 나올 거다. 1%를 더 내고 소득 대출이 10% 올라가는 걸 선호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느냐. 제가 나는 공론화에 관해서 깊이 모르면서도 그런 인상을 가졌어요. 아니나 다를까 높이 나오는데 그 1% 보험료를 더 내면 소득 대체율이 대략 2%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요. 그러면 소위 패러렐한 같은 값어치를 가지는 설문은 12%에 40%하고 13%에 42%를 놓고 선택을 하여야 이게 등가의 설문이 되는데 12%에 40하고 13에 50을 하면 13에 50을 다 하지요. 8이 추가로 넣는데 소득 대출 8이 추가로 넣는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그래서 언론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걸 선택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내고 억수로 많이 받는 걸 선택했다.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지.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선택했다면 12에 40에 더 내는 비율만큼 이론적인 소득 대출이 증가돼야 되는 것인데 그보다는 8%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럼 이 8%를 무엇으로 채워서 50을 만든다고 이 설문을 설계했는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설문을 답하는 사람들이 이 8%를 무엇으로 채워서 이론적으로 42가 돼야 될 것이 50이 되는지를 알고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. 네, 두 가지 말씀이신데요. 설문 설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의제 수기단에서 나온 안을 그대로 적용해서 설문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요. 그 내용적인 부분은 좀 의제 수기단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8%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. 근데 저는 사실은 1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12, 40이 더 높았죠. 그러다가 이제 2차 조사에서 13, 50으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. 저도 그게 좀 놀랐는데요. 되려 2차, 3차보다 1차, 2차가 그 변화가 컸고 순위가 바뀐 그런 정도였는데요. 그건 저는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그 정보의 어떤 불균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닌가. 그래서 자가수기에서 자료집, 그다음에 이러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게 있었나? 이제 그런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차에서는 12, 40이 높았는데 2차에서 13, 4, 50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. 그러면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추가 정보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 추가 정보란 게 무엇이냐는 거죠. 이 8%가 도대체 어땠길래 그
바뀌어서 선호가 더 늘었냐고 보신다는 거죠. 기존의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올리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1%라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차 조사에서 12, 40 응답이 더 높았다는 이해는 기본적으로 해봅니다.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, 그 다음에 40과 50이 그 결과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, 이런 그것에 또 안정성이든 또 추가적인 어떤 다른 보완적 요소가 있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는 사전 학습 전에는 저는 전혀 없었지 않았나 싶고요. 그런데 이제 그 사전 학습 과정에서는 자료집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고, 그 다음에 이러닝을 통해서도 반복적인 내용들이 또 있었고요. 또 질의응답도 있었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전에 시민대표단 492명이 이런 학습을 하기 이전에 받았던 정보와 학습했던 그 초기 단계 시점의 그 정보가 너무나 차이가 컸던 아니 그래서 그런 거라고. 그 핵심적인 정보가 뭐냐 이거죠. 이 8%를 메우려면 어디에서인가 외부적인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 점은 뭐 제가 492명의 응답자 생각을 다 추정해 볼 수는 없겠는데요. 다만 아까 유경준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윤창현 의원님, 그다음에 김미애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예컨대 젊은 세대 17세 이하가 참여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조사적 특성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. 다만 그 세대 미래 세대가 전혀 가만히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. 시민 대표단이 너무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그거는 토론의 과정에서 항상 나왔었고요.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릴 건데 그 맨 마지막 문항에 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을 주관식으로 쓴 게 있습니다. 거기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의 고민 지점들이 나옵니다.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응답은 아니다.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만히 됐고 그럼에 불구하고 소득 보장에 대한 또 기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하는데요. 개별 개인들의 생각이 왜 그랬냐는 제가 다 추정해서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압축해서 물어보겠습니다. 12에서 40이 높다가 13에서 50이 높은 쪽으로 바뀌었는데 1%를 더 내고 소득 대체율이 10% 더 올라간다. 그러면 평균적으로 2% 올랐는데 8%는 세금으로 채우든지 딴 걸로 채워야 된다. 이거를 인식하고 뒤에 거를 선택했으며 소위 이란을 선택했으며 이 공론화에 관여한 사람들의 대부분 의견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되 개업은 세금으로 메워라 이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? 글쎄 그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보겠는데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자료 중에 하나가 그 1차와 3차를 교차를 해보니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재정 안정에서 소득 보장으로 전환이 된 게 입장이 선회가 된 게 118명이나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공론화에 많은 예산을 쓰고 이 결과가 손에 잘 안 잡히고 해서 약간 실망스러워서 제가 묻는 겁니다. 계속 그 다음에 추가된 질문 중에 연금 고갈 시점이 지금 현재 2055년인데 일안에 의하면 2062년, 이안에 의하면 2063년 1년 차이 나는데 고갈 시점을 언제로 하면 좋겠냐는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뭐 있지만은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늦추는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설문들 사이에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. 답 사이에는. 이런 것들을 공론화 과정에서 지적하고 좀 정합성이 있도록 만들어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. 그럼 도대체 공론화 지금 리서치에서는 한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. 그냥 사람 찾아서 엮고 이런 것만 했냐 이거예요. 네, 기본적으로는 시민 참여단을 그 대표성 있게 모집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설문 구성의 정합성을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었는데요. 설문 내용은 아까 핵심적인 내용은 의제 수기단에서 기본적으로 의제와 관련된 부분은 그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문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의제 수기단에 넘기는 것 같아서 의제 수기단이 의제는 수기하지만은 소위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묘한 점이나 이런 걸 다 또 이 깊숙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과정에서 이런
결론에 있어서 앞뒤가 좀 모순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을 지적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설문 자체가 좀 정합성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. 네, 그 기본적인 의견은 저는 그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설문 구성 과정의 기술적인 측면 같은 것들도 의견을 드려서 구성된 절차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가장 중요한 그 부가 문항과 왜 핵심이 좀 상충되냐. 저는 사실은 그건 상충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우리 사람들의 기본 인식은 기대감은 분명히 있죠. 늦추면 늦출수록 좋겠다. 그럼 기본적인 기대, 만약 2029년이 2090년이 아니라 뭐 3000년이 되면 그걸 선택했을 겁니다. 그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겠죠. 그런데 이제 주어진 대안이 지금 두 개이고요. 그 대안에서의 그 고갈 시점은 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 상황에서의 선택. 그런데 그게 지금 두 개의 문항을 비교해 보니 상충적인 어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.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편하고 좋고 유리한 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적게 내고 많이 받고 늦게 고갈되고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이런 조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인식시키고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. 그 과정이 저는 공론화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하고요. 그 고민이 저는 안 담겼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43%의 재정 안정론 이거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요. 60대에서도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이 같습니다. 그다음에 젊은 세대에서는 또 소득 보장이 높고요. 30대에서는 재정 안정이 좀 높고요. 왜 이럴까? 일반적인 상식적인 결론은 아니죠. 그만큼 여러 고민들이 복합적으로 저는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이길 차관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. 이제 연금 개혁이 17년 만에 시도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, 절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? 언론도 그 점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절박하고 시급한 핵심이 뭡니까 연금 개혁에? 왜 연금 개혁을 빨리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?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다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좀 높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소득 대체율도 좀 올려봤으면 하는 희망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것이고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도 올려야 되고 보험료 올리는 건 문제가 있고 안 올리면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이나 언론들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할 때는 이게 유지가 안 되고 2055년에 고갈되니까 이거 좀 고치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